저는 그 육사 41기로 85년도에 임관을 해서 포병 전제대에서 거의 모든 군 생활을 그 적포병과 싸우는 거 위주로 해왔습니다. 특히 그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창설된 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거기에서 화력처장까지 하면서 우리 군의 그 모든 화력지기를 다 경험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 큰 위협이 저는 포병이라고 보는데, 북한의 포병은 야전 포병, 일반 포병이 한 8,800여 문,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5,500여 문 되고, 지금 이제 많이 또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미사일이 한 100여 기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포병이기 때문에 이 포병이 사실은 가장 큰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을 제외한 것을 재래식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은 이제 그 포병 중에서도 좀 노후가 됐죠. 하는 주로 이제 포병 전력을 70년대에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소련에서 도입을 하거나 북한에서 또 모방 생산을 해서 만들어낸 화포들이기 때문에 자동화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은 조금 오래됐다. 그리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성능이 좀 처진다. 그러나 문수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장사정포 240mm하고 170mm 자주포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300mm 방사포, 이것은 계룡대 지역까지 이제 타격이 가능한 거죠. 200km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탄을 어떤 종류를 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다양한 탄종들을 뭐 북한도 개발을 해서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사거리 연장탄 해가지고 122mm가 30km에서 지금 한 60km까지 사거리가 연장됐다, 이렇게 첩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포가 한 300여 문으로 보시면 되고, 군단 사단별로 포병들이 지금 방사포, 야포 합쳐서 한 14,000여 문이 전방에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포병이 배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바다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300문이 방사포, 야포가 사격을 하면은 최대 뭐 1시간에 한 10,000발 정도 사격이 가능한 거죠. 뭐 불바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만 이제 그건 자극적이고 공포 내지 위협을 주는 표현이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방적으로 혼자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격을 개시하면 우리는 바로 레이더로 탐지를 해서 바로 대응 사격을 하고, 공군 또 우리 포병들 마찬가지 적 포병들을 바로 그 레이더로 원점을 탐지해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 한미 연합 작전 우선순위 1번이 대화력전, 적 포병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있는 것은 맞는 거고, 전쟁이라는 게 이제 서로 치고 받고 공격 방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나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 하면 굉장한 공황도 있고 물질적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표전에 대화력전, 그러니까 대화력전이 영어로는 이제 카운터 파이어죠. 카운터 파이어. 그래서 적 포병을 잡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초전에 한미 연합 전력의 최우선 순위가 적 포병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 포병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그 야포 한 8,800여 문, 그다음에 방사포가 한 5,500여 문, 그다음에 미사일이 100여 기가 되고, 우리는 이제 야포가 한 6,000문, 다련장, 북한군 방사포와 유사한 우리 다련장 포병이 한 270여 문 정도 되고, 미사일 한 60여 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수 숫자적으로는 한 북한이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 포병은 대부분 70년대 이때 이제 소련에서 도입을 하거나 모방 생산을 해서 개조, 일부 뭐 개량은 됐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포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도, 사격 속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초기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조기에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고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군은 이제 그 있으리라고 판단은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첩보는 없고, 운용하고 있는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바서K가 미군의 그 TPQ 레이더가 저기 사격하면 그대로 바로 원점에 그대로 원점 타격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사격하는 순간에 바로 진지가 노출이 돼서 우리의 그 대응 사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자주포는 뭐 한 세 종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22mm 자주포, 152mm, 그다음에 이제 170mm 자주포가 사거리가 길죠. 그런데 그 세 종류인데 K9 자주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는 뭐 세계적인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에 지금 수출도 되고 있고 그런데 북한의 이제 자주포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만큼 그 전산화 또 자동화돼 있고 이런 데도 비교를 하자면은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 K9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K9이라든가 지금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제 MLRS 그런 것들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우리 그 북한의 핵심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거는 뭐 항상 피하 간에 서로 핵심 표적들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누가 타격하느냐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건데 우리는 여기 사격을 하는 순간에 탐지를 해서 K9으로 바로 MLRS로 타격이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어찌 보면은 포기를 한 것이죠. 재래식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과학기술 수준이라든가 무기체계 발전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일단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핵무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전부대, 사이버 전력 이런 그 비대칭 전력으로 이제 상대를 하려고 북한 입장에서는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군도 적을 타격하는 게 결국은 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도 그 킹 오브 배틀이라고 해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주도권을 잡고 적을 파괴하는 거는 포병이기 때문에 저도 포방부라는 소리는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 전력을 계속 그 6.25 이후에 포병 전력을 우리도 많이 체계적으로 비교적 그 돈을 많이 투자해서 포병 전력을 많이 해왔죠.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K9 같은 명품 자주포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다 해서 그 뭐 포방부라는 표현까지는 좀 어색하다. 미국에서 그 K9과 유사한 화포를 만들려고 착수를 했었어요. 착수를 했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뭐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 미군은 이제 미사일 전력으로 장거리 타격을 하고 포병은 뭐 그렇게 한 40km 이내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크루세이더 프로젝트라 해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드롭이 됐어요. 포기를 했죠. 세계 시장에서 자주포 우리하고 K9의 경쟁자는 독일의 이제 그 PGH 2000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뭐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약간의 한 40km 정도 하고 뭐 자주포 돼 있고 이렇게 사격 통제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쟁력은 가격인 거죠. 유사한 성능인데 우리는 K9을 거의 절반 가격에 지금 생산을 해서 배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은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독일군을 굉장히 축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초 계획한 것보다 굉장히 생산을 많이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규모의 경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떨어지지가 못한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만 한 1000문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한 지금까지 계약된 게 한 600여 문 되다 보니까 거의 그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거고 뭐 그건 제가 이제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자기들이 뭐 폴란드나 터키에 이제 제일 먼저 수출이 되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면밀한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대한 그 나라들도 국방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비교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제 뭐 그 독일산 그 PGH 2000 이렇게 비교가 돼서 우리 것으로 기종이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 중에 가장 우수하고 자동화된 화포다. 미래 화력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북한에서 왔던 그 무인기에다가 무장을 해서 공격용 드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아마 가야 되겠죠. 표적 획득과 사격의 시간의 갭을 누가 줄이냐 이게 이제 포병전 대화력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장된 드론들이 공중에 떠서
적 지역을 감시를 하다가 표적이 식별되면 바로 가서 타격을 하는 이런 형태의 화력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포병은 어떤 고정 시설 내지 고정된 표적 위주로 타격을 하고 대부분이 이제 이동 표적이 많죠. 부대라든가 또 포병들도 자주화돼서 계속 진지 변환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레이더로 원점을 타격하기 때문에 적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사격을 하면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표적을 잡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면서 실시간에 그냥 바로바로 타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포병 전력 플러스 공격 드론 내지 무인 공격기 이런 체계들이 융합이 돼서 전투가 이루어져야 된다. 100% 드론으로 하는 것도 이제 제한사항은 뭐냐면 그 채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채공 시간이 있고 또 장거리 비행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전문적인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사일이죠. 미사일이 이제 장거리 타격하고 정밀 타격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표적을 식별하는 순간에 표적이 이동하기 전에 타격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미래 대화력전 내지 포병은 무인 공격 채공하면서 바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 포병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는